두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감히 서산 지역 최대 현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산 버스터미널 이전 논란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전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도대체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서산 주민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도대체 어떤 곳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그 서산 터미널 이전 문제 아마 지난해 서산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국장님께서는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이렇게 버스를 타실 일은 많이 없으시죠? 네, 그렇죠. 뭐 지금은 뭐 공감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버스,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교통수단이거든요.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서산터미널의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1980년에 처음에 서산터미널이 생겼다고 해요. 1980년이면 예, 예. 그때 김담비 기자 뭐 했나요? 세상에 없었어요. 80년에 세상에 계셨어요? 예. 아 진짜요? 저 그때 막 걷기 시작했던. 네. 네. 갑자기 터미널이랑 나이를 비교하게 되네요. 네. 일단 1980년에 서산터미널이 처음 지어졌는데 뭐 지금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좀 이용객 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제 평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 터미널이 하루 평균 한 3,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매일 1,100여 차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동문동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근에 그 동부시장도 있고요. 로데오 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시청사도 있어서 서산 원도심의 좀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터미널이 생긴 지 이제 40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낮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해서 팽팽하게 대립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현안인데 이 논란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네. 그 지난 2011년에 서산시가 이 터미널을 이전하는 게 타당한지 이걸 또 용역을 줬어요. 참 용역을 많이 하네요. 네. 그놈의 용역. 네네. 아무튼 용역을 실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서산시의 인구가 최소 25만 명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민선 6기 때였죠. 그 당시 서산시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이제 버스터미널을 새로운 그 수석동이라는 동네에 이전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한 1,4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터미널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일대 도시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합 터미널로 건설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2018년 2월에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조사 설계 용역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찬반 의견이 굉장히 좀 격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용역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좀 되돌아간 거죠, 사업이. 근데 그 해에 이제 맹정호 서산시장이 이제 민선 7기 새로 취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워낙 그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이것만큼 첨예한 사안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권과 연결돼 있고 주변의 상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민감한 사안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그 계획 발표에 앞서서 시민 토론회가 열렸었죠. 그때 현장에 가보셨나요? 네네. 그때 생각하면 참 그때 열기가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이게 찬반으로 갈리고 워낙 또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서산시에서도 선뜻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토론회를 열자. 그래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듣고 좀 결정을 하자. 이런 취지로 열렸던 겁니다. 당시 이제 베니키아 호텔 1층이었나요? 작년 6월 3일 날 열렸었는데 거기가 정말 꽉 찰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었어요. 정말 한 500명 이상 모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꽉 찰 정도였으니까. 이제 맹정호 시장이 직접 사회를 봤어요. 근데 이제 토론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 막상 그 자리 배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자리 배치? 그러니까 그 토론회에 참석한 그 시민과 이제 본인의 이제 그런 자리 배치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때 맹 시장이 단상 중앙 앞에 있었고요. 이제 마주보고 그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 수백여 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쪽 찬성, 이쪽 반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맹정호 시장 혼자 앞에
나와가지고 연설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맹 시장이 이제 찬성, 반대, 의견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의자 갖고 앞으로 나오셔라. 그 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토론회 시작도 하기 전에 갑자기 막 우왕좌왕하면서 의자 막 끌고 나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시장이 좀 무서웠을까요? 아마 좀 위압감도 느껴졌을 거고 이게 무슨 토론이냐 뭐 연설이지 이런 느낌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찬성 쪽 반대 쪽 각각 한 10분 정도 의자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슨 체육대회 같은 느낌. 그래서 자리 배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다시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로 됐어요. 그 맹 시장이 적극 소통하려는 모습은 뭐 좋다고 네. 치고 네네. 그날 현장에서 찬반 갈렸는데 네. 찬성 입장 어땠나요? 우선 저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나 좀 싸움이 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시민의식이 굉장히 좀 높구나 이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나중에 사석에서 맹정호 시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토론회 전에 이제 경찰서장이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경찰 몇 명 필요하세요? 몇 명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몸싸움 같은 게 날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이제 경찰들을 배치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맹 시장이 그럴 필요 없다. 괜찮다. 그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결국 현장에 경찰이 이렇게 배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그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맹 시장이 이런 좀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질서 있게 토론이 되겠느냐, 뭐 아수라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해줬는데 오히려 자기는 거기서 높은 시민의식을 봤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런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터미널 이전에 찬성하시는 분들 입장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네. 우선 찬성하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그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낡았다. 그리고 공간이 좁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주차할 데가 없다. 한마디로 좀 불편하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쪽에 터미널 쪽에 취재 갈 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 촬영 기자만 터미널 앞에 내려주고 저는 계속 그 주변을 뺑뺑 돌거든요. 불법 주정차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차들이 많아가지고 횡단보도 한번 건너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 안에서도 조금 의견이 좀 나뉘는데요. 그 동문동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의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터미널을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터미널을 옮기더라도 그냥 옮겨서는 안 된다. 이게 뭐 식당이나 오락시설이라든가 이런 복합 터미널로 조성을 해야지 주변 도시도 같이 활성화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고속이라고 그 버스 업체인데 이런 터미널 이전을 찬성하는 버스 업체도 만약에 이 터미널이 외딴 곳으로 가게 되면은 경영이 힘들다. 그래서 반드시 복합 터미널로 가야 우리도 흑자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나요? 네, 참 반대 측 입장은 우선 기존 동문동 원도심이 더 침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지금 아시겠지만 주변 그 로데오 거리 가보면 그 옷가게들 많잖아요. 거기가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손님들 발길이 줄어가지고 문 닫고 빈 점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터미널마저 빠져버리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여기 정말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서 이걸 옮기는 것만이 해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금 터미널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주변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고쳤으면 충분히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시민들의 뭐 입을 빌려서 여기서 댓글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2019년 5월 21일 대전일보에 리모델링 백날 해봐라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네, 이런 글이 있었어요. 리모델링이 도로 사정까지 해결해 주나요? 무조건 이전해야죠. 네, 이런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고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당진에서도 2004년에 터미널을 이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전 과정이 어땠는지 뭐 네. 김 기자님 간단하게. 당시에는 제가 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나 당시에? 네, 그래서 저도 옛날 기사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구터미널 로타리의 진원스타 타워 건물 있잖아요. 그 자리가 그 원래 버스터미널이었는데 그게 72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995년도에 군수 선거를 하면서 당시에 그 군수로 당선됐던 김낙성 후보가 이 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 거기가 너무 혼잡하고 원도심이 되게 작다 보니까 똑같은 서산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95년에 이야기하고 완공된 게 2003년? 2004년? 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걸렸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쟁, 지금과 같이 좀 도시가 확장되니까 외곽으로 넓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과 원도심 상권이 굉장히 더 침체되고 공동화가 더 일어날 수 있으니 이거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들이 굉장히 첨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서산. 네, 네. 근데 그래도 이게 10년 정도면 그래도 양호한 것 같은데 물론 95년 이전부터 뭐 물밑 네. 작업이 이야기들은 있었겠죠. 네, 그래도 10년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양호했던 것 같은. 서산이 지금 언제부터 논의됐다고 하셨죠? 서산이 지금 2011년 이 정도부터 좀 본격적으로. 예, 그렇죠. 여기는 이것도 거의 아직도- 10년 된 이야기. 네, 여기는 아직도 방향을 네. 이제 그러게요. 확장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터미널 이전 전후에 또 여기 당진 서산 말고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가요? 사실 제가 출입하는 청양도 버스터미널 통합 이전에 관한 논의가 몇 차례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청양 같은 경우는 터미널 특징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다른 특징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청양은 시내버스터미널이랑 시외버스터미널이랑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청양은 좀 떨어져 있고 그 구간 사이 거리가 약간 50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가기엔 좀 애매하고 좀 멀고 택시 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약간 이런 거리인데 또 청양이 대부분의 노인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고 고령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한 거죠. 터미널이 시내 버스를 타고 시외로 나가려고 왔더니 또 시외 버스를 타려니까 또 500m를 걸어가야 되고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고 불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합쳐야 된다. 뭐 합치더라도 또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좀 그러면 부지가 좀 더 커야 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주민들은 대부분 뭐 찬성을 하죠. 편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 상권들, 그 서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상인들이 좀 반발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터미널이 또 딴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러다 보면 상권도 같이 이전을 하겠다 보니까 이전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그나마 뭐 본인들도 설득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도 당장은 좀 이거를 찬성한다고 하기가 힘들다라고 상인들이 그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청양도 어쨌든 예. 진행 중. 아니요, 진행 중은 아니고 지금 논의는 완전 일단락 됐습니다. 그때 한창 논의가 좀 뜨거웠다가 그래서 군청에다가도 그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 뭐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청회 하다못해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을 다 수렴한 뒤에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런 걸로 뭐 토론회를 열거나 이럴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뭐 이런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서산시의 공식 발표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때 이제 서산 시민 토론회가 열린 후로 이제 한 열흘 뒤에 이제 맹정호 시장이 최종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 지난해 6월 12일이었죠. 터미널을 수석동으로 이전을 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민자 유치를 통해서 복합 터미널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맹 시장이 여기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 수석지구에 일단 터미널 부지를 확보를 한 후에 첫 번째 민간 사업자를 확보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때 2011년 용역에서 제시했던 최소 인구 25만 명을 확보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원도심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는 시기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안 하겠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해석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좀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전하겠다. 어쨌든 이전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15년 이상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막대한 재정도 들고요.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터미널을 이렇게 뿅 하고 이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좀 어려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 같이 밝혔거든요. 그 규모가 확 줄었어요. 86만 제곱미터였는데 이게 40만 제곱미터로 절반 이상 넘게 줄었어요. 그때 서산시가 2011년에 이제 수석동 일대 아파트 단지 그리고 공영버스 터미널, 공원, 도로 이런 걸 조성하겠다고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맹시장은 예산이 부담돼서 원안대로 추진할 수 없다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최대 738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럼 연간 한 시에서 내는 이자만 해도 17억 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파트 미분양도 많잖아요, 서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좀 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맹정훈 시장이 그 계획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전제 조건을 깔긴 했지만 이전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또 찾아봤거든요. 거기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댓글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 몇 개만 좀 읽어보자면 18만 인구 대부분이 찬성하는데 진심 짜증난다. 진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면 그때는 찬성할 건가? 어차피 반대할 거면서 라는 글도 있고 인구가 증가하면 천천히 결정한다고 에라이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지가 언젠데 라는 댓글도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터미널을 옮기면 병원이 그 앞으로 온다는 건 생각 못하나 보다. 그리고 인구 30만 될 때 하자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인구 증가가 좀 침체기고 정체되다 보니까 30만까지 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댓글을 좀 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 답답한데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 터미널 이전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밝혀둡니다. 네. 이전을 한다라고 말이 나왔다면 이전을 하는 게 맞고 다만 그로 인한 피해를 보는 대상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모든 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상태에 이전한다는 거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약간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 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그 주변에서 시장 상인분들, 로데오 거리 상인분들, 그리고 거기 원도심에서 사는 주민분들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터미널마저 빠져나간다면 정말 원도심 공동화 가속화돼서 이분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맹시장이 전제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원도심 경쟁력 확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맹시장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을 때 받아들일만 하다, 타당한 결정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냈어요. 오히려 인구 25만 명, 원도심 활성화 이 조건이 됐을 때는 본인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히려 또 이전을 찬성했던 시민들도 뭐 시에 이전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반기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축소했다. 원안대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15년 후에나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사실 이게 옮기겠다는 건지 안 옮기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찬성 입장도 반대 입장도 뭐라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덕분에 근데 갈등은 좀 줄었어요. 찬반으로 막 격화되던 갈등은 줄었는데 아까 댓글에서도 그랬듯이 서산시 입장이 좀 모호하지 않냐. 이도저도 아닌 결정이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